칩을 파는 회사가 그 칩을 살 돈까지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 거래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기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까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뉴욕 증시를 흔들어 놓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촉발한 AI 순환 거래, 그리고 AI 중앙은행 논란입니다. 자, 먼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SB에너지가 오하이오 남부에 10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걸 오픈AI가 빌려 쓰기로 했는데요. 그 임대 자금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최대 2,500억 달러, 하나로 약 360조 원까지 보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픈AI가 사갈 칩 대금 3,500억 달러를 금융 지원하는 방안까지 따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보증도, 칩 살 돈까지도 전부 엔비디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가 건물주인 소프트뱅크에는 입주자를 구해주고요. 입주자인 오픈AI에는 보증을 서서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채우는 칩은 엔비디아가 팔고요. 이게 좀 이상하죠. 보통 물건을 사는 쪽이 돈을 구해오고 파는 쪽은 물건만 대줍니다. 그런데 이 계약들은 전부 파는 쪽이 돈까지 구해다주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대리점이 손님한테 차값까지 빌려주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게 최근에 갑자기 튀어나온 일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2026년에만 이런 식으로 AI 기업 지분에 넣은 돈이 400억 달러, 하나 57조 원이 넘습니다. 최근 네이버가 엔비디아로부터 10억 달러, 1조 4,800억 원을 유치했다고 공시한 사실 아실 텐데요. 엔비디아가 지분 4.5%를 가진 3대 주주가 됐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는 이 돈으로 뭘 하느냐? AI 팩토리를 짓습니다. 그 안을 채우는 GPU는 당연히 엔비디아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준 돈이 다시 엔비디아 매출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또 엔비디아는 오픈AI 창업 멤버인 일리아 슈츠케버가 세운 SSI에도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SSI의 컴퓨팅 자원을 1년 안에 10배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도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겠죠. 코어위브에도 투자했습니다. GPU를 빌려주는 신생 클라우드 업체죠. 엔비디아가 지분을 갖고 63억 달러어치 클라우드 용량을 사주고 올 1월 20억 달러를 더 넣었습니다. 주주이면서 공급자이면서 고객인 것입니다. 엔스로픽에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쳐 150억 달러를 넣었고, 엔스로픽은 애저를 300억 달러어치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저는 다시 엔비디아 칩으로 돌아가고요. 자, 이런 방식이 사실 엔비디아만의 전략은 아닙니다. AI 업계에서 굉장히 흔한 일이죠. AMD는 오픈AI의 자사 지분 약 10%를 살 수 있는 워런트를 주면서 6기가와트, 900억 달러 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구글은 엔스로픽이 쓸 데이터 센터 5곳의 임대료를 대신 보증해서 사실상 350억 달러의 대출을 받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그냥 투자고 그냥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이지만 쭉 이어붙이면 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거래 방식이 업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을부터 미국 언론이 이 구조를 이상하게 순환적이다 라고 지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흔한 일이라고 넘기기에는 좀 규모가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거래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이를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돈을 대는 방식을 바꾸면서인데요. 앞서 보신 대로 엔비디아의 순환 투자 방식은 보통 지분 투자였습니다. 오픈AI, 엔스로픽, 코어위브, 네이버. 주주가 되어서 돈을 넣으면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분 투자는 결국 가진 현금만큼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꺼내든 게 지급 보증입니다. 이번 오하이오 건에서도 엔비디아는 현금을 한 푼도 내놓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 신용을 빌려주는 거죠.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보증이 2,500억 달러인 것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엔비디아 연 매출이 2,159억 달러였는데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남의 빚에 거는 셈이죠. 당장에 현금이 안 나가니까 규모의 천장이 없어진 겁니다. 실제로 반도체 분석기관 세미애널리시스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2029년까지 AI 관련 부채가 7조 1,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 하나는 풀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순환거래라고 하면 없는 매출을 서로 만들어주는 회계 부정을 떠올리시죠. 지금 벌어지는 일은 사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칩은 실제로 인도가 되고 데이터 센터는 실제로 지어져서 돌아가고 또 계약은 전부 공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로 위험이 서로 연결됩니다. 엔비디아,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 코어위브가 서로의 매출이면서 동시에 서로의 채무가 됩니다. 그래서 한 곳이 흔들리면 나머지가 받쳐주는 게 아니라 서로 흔들리죠. 분산이 아니라 증폭인 셈입니다. 둘째로 이 모든 것이 결국 오픈AI 한 회사에 대부분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오픈AI의 연환산 매출이 약 250억 달러인데요. 올해도 14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됩니다. 반면 2035년까지 맺어둔 컴퓨팅 약정은 다 합치면 1조 1,500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매출 250억 달러 회사가 1조 달러가 넘는 약정을 지고 있고 그 약정의 신용을 칩 파는 회사가 보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바로 1999년 닷컴버블 무렵의 통신장비 시장입니다. 당시 시장을 지배하는 루센트가 81억 달러, 노텔이 31억 달러, 시스코가 24억 달러를 신생 통신 사업자들에게 빌려서 자기들 장비를 사게 했습니다. 매출은 폭발했지만 그 상당 부분이 자기가 빌려준 돈이었죠. 거품이 꺼지자 고객들이 줄 도산했고요. 루센트는 매출 조작 혐의로 제소당했습니다. 노텔은 파산했고요. 시스코도 한참을 고생했죠. 자, 반대로 이 순환 거래를 거품으로 보지 않는 쪽의 논리도 상당히 탄탄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는 쪽의 체력입니다. 1999년에 장비를 사갔던 신생 통신사들은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들이었어요. 빌린 돈으로 장비를 사고 그 장비로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구조였죠. 반면에 지금 AI 인프라를 사는 주력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현금을 가장 잘 버는 회사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아예 이걸 금융혁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샘 올트먼이 한 말인데요. 그는 기술 혁신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진짜 진보를 만들어내는 건 사람들이 금융 모델을 혁신하는 방법까지 알아냈을 때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려면 돈을 굴리는 방식도 새로 짜야 한다는 겁니다. 실물이 존재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GPU가 생산되는 족족 팔리고 있고 이제 매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 업계 내에서 이뤄지는 평범한 투자라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칩을 만들어서 팔고요. 그 칩을 살 회사에 투자를 하고요. 그 회사가 빌리는 돈에 보증을 섭니다. 세미 애널리시스는 이를 두고 엔비디아가 AI 중앙은행이 됐다고 표현했는데요. 그리고 그 지점이 위험하다는 지적이죠.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그 기관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판단이 중립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장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파는 회사가 그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선수를 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경고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건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진짜 중앙은행에는 금리라는 브레이크가 있죠. 과열이 되면 돈줄을 조입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칩을 더 팔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예요. 수요가 식어갈 때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보증을 더 서는 겁니다. 그래야 매출이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 조절 장치가 구조적으로 없는 셈이죠.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잘 굴러가더라도 질문은 남습니다. 칩을 파는 회사가 칩 살 돈까지 대줘야 굴러가는 시장이라면 그 수요는 어디까지가 진짜일까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